그 통계 단원을 조금 이렇게 지난주에 선생님 영상을 2개를 올렸는데 똑같은 거 2개를 다 올렸어. 영상을 안 보는 사람은 모르겠어. 어쨌든 똑같은 거 2개를 올렸는데 선생님이 항상 영상을 올리고 바로 지워버려 원본을 그냥. 왜냐면 용량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결국에는 그 수업 한 번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시고.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통계 단원을 들어가면서 얘들아 이렇게 한 거야.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2개를 다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네들은 누구에 대한 거였냐면은 x에 대한 거였죠. 그쵸?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 평균 EX, 그 다음에 뭐 VX, 그 다음에 뭐 시그마 X, 뭐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고, 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뭔가 변형된 거, 그쵸? Y가 만약에 AX 더하기 B라고 한다면 이 Y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항 분포, 뭐 BN 이렇게 BNP, 자 이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1차 함수, 이 그래프는 1차 함수 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정규 분포였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조금 더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화 시켜가지고 푸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서 일단은 x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 그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x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이 x바는 뭐냐면은 표본이 아니고요. 표본의 표본 평균이야. 그치? 표본 평균이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다룰 거는 뭐냐면 x에서 x바로 뭐 한 거야? 주인공이 이제 바뀐 것 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x자리에 여기 있는 x바가 뭐 할 수가 있겠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x바 입장에서 뭐 할 수가 있냐? x바 입장에서 뭐 없어졌냐 왜? x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뭐 할 수가 있어 얘들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이야기는 어떻게 이제 스토리가 조금 바뀌냐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x바나 아니 x의 평균이나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우리가 어떻다고 공부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똑같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x바의 분산 같은 경우는 원래 분산, 그러니까 x의 분산을 갖다가 뭘로 나누는 거야? n으로 나누는 게 x바의 분산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시그마 같은 경우 루트 씌우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x바의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원래 거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x바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원래 거에서 뭐 평균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n 값이 추가로 투입이 돼서 계산이 되어진다 라고만 그냥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쪽으로 왔을 때도 원래 정규분포라는 게 뭐 x의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지. 맞죠? 그러면 x바의 정규분포는 뭐가 되냐? 여기는 m이 그대로 오는 거고요. 여기는 시그마 대신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뀌는 거는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표준 편차하고 여기 있는 이 표준 편차하고 누가 더 크겠습니까? 여기 n은 뭐야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연수, 뭐 사람수인 경우가 많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n 값이 1일 때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1보다 큰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 시그마를 갖다가 루트 n으로 지금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는 자연수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뭐 할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시그마가 칸뛰기를 하는 건데 원래 x보다 x바가 칸뛰기가 뭐 한다는 거야? 조금씩 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x바의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거는 여기 루트 n이 어느 자리에 있어 얘들아? 분모 자리에 있어. 항상 얘들아 어떤 수가 분모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보면 됩니까? 반비례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사실은 제곱의 반비례거든. 제곱을 해야 n 값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가도 어쨌든 반비례야. 반비례라는 건 뭐냐면 어떤 x라는 집단에서 뭐 이렇게 n1, n2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뽑았어. 알겠어? 따로 뽑았더니 얘를 갖다가 우리가 x1 이렇게라고 하고요. 얘를 x2 이렇게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에 시그마하고 여기에 시그마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x2 바의 시그마가 x1 바의 시그마보다 얘보다 커. 표준편차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 n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들아? 반비례라고. 반비례가 뭐야? 그냥 간단하게 반비례가 뭐냐면 얘들아 무언가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뭐 해야 돼? 작아져야지. 그게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막 대가리 굴려서 막 하지 말라고. 여러분 머리 안 좋잖아. 그냥 반비례다, 비례다 라는 그 특징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비례라는 거는 하나가 커지면 덩달아 같이 커지는 게 비례 관계고 반비례 관계는 하나가 커졌을 때 하나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표준편차가 만약에 커졌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그러면 당연히 n값은 뭐가 돼야 돼? 반대로 n1이 더 많이 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값이 당연히 크면 클수록 전체적인 값은 뭐가 될 거니까? 작아질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 푸는 얘들아 이 x바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거쳐왔던 수많은 이러한 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뭐 할 거야? 다시 갈 거야. 다시 이렇게. 주인공이 x에서 x바로 바뀐 것 뿐이고 그거는 원래 없었던 n이 원래 1이었던 게 x였어. 그치? 근데 n이 1이 아니고 1이 아닌 나머지 다른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x바 값이 뭐가 된다?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생각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 여기부터 다시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풀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라고 얘들아? 결국 여기서는 n값이 중요한 거거든. n값은 표준 편차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라는 거고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이거는 표준 편차가 뭐 하다는 거야? 작다라는 거야. 그치?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인 표본을 이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각각 x바, y바라고 하고 fx, gx라고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야. 알겠니? 그럼 여기 보세요. 얘들아 gx의 표준 편차가 fx의 표준 편차보다 뭐야? 표준 편차 따지면 얘가 더 큰 거야. 그쵸? 얘가 더 작아. 그쵸? 그러면 표준 편차가 얘가 작다라는 거는 n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n값은 얘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n값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뭐 하는 거니까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런 거는 차분히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의외로 이런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반비례의 관계를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익혀놓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자, fs, gx를 나타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고요. 뭐 여기 이렇게 10이 있는 거 보니까 평균은 10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쵸? 자, 표준편차는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잖아. 그쵸? 표준편차는 퍼져 있는 게 더 큽니다. 그쵸? 퍼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퍼져 있어를 말하는 게 표준편차야. 그러니까 당연히 파란색은 평균에 좀 모여 있는 거고
빨간색은 평균에 뭐 하는 거야? 퍼져 있어. 더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지.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가 표준편차가 크다.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X고요. 얘가 지금 Y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X가 빨간색이 Y 파란색보다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번은 참인 선택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표준편차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N값이 영향을 미치는데 N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반비례로 미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반비례로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표준편차가 뭐가 돼야 돼? 얘를 N값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N2가 되는 거고 여기가 N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D급번은 잘못된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이무 추출하여 구한 x1과 표본이 크기가 n2인 거를 y바, x바, y바라고 했네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평균은 뭐 x바나 y바나 둘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x바의 분산과 y바의 2배의 분산이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얘기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 2배 되면 얘들아 뭐가 되는 겁니까? 4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4배의 v y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분산이라는 게 뭐죠? 분산이라는 게 여기 원래 시그마가 있고요. 원래 시그마가 있고요. 시그마 제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뭘로 나눈 거지 얘들아? 그렇지. n으로 나눈 게 바로 분산이다. 분산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지금 바로 얘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V바의 분산이라는 게 바로 얘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몇 배를 해줘야? 4배를 해줘야, 4배를 해줘야 이게 같아진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시그마 제곱은 똑같으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n2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4n1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자, 여기 분산이 여기서 얘가 분산이 누가 크다는 얘기야? 분산이 x1의 분산이 크니 y 바의 분산이 크니 x 바의 분산이 크지. 왜? y 바거보다 4배를 했을 때 똑같으니까 얘가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n1이고 얘가 지금 n2인데 반비례잖아. 그렇지? 네. 반비례니까 어떻게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지금 얘보다 분산이 뭐한 거니 얘들아? 커요. 얘가 커 얘가 분산값이. 그러면 여기에 n1 값이 여기에 n2 값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겠지? 네. 얼마만큼 작아야 돼? 네. 분산은 뭐니까? 분산은 루트가 아니니까 그냥 네. 4배만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로 이해가 조금 안 되면 이거 바로 이해되니? 이거는 지금 누가 작다는 얘기야? N1이 작다는 얘기잖아. N1에다가 4배 했을 때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식으로가 뭔가 이렇게 나는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풀면은 간단히 해결이 사실은 되고 그렇게 푸는 게 조금은 더 편하긴 해 개인한테. 안 그러면 뭐 해야 되니까? 식을 다 세워가지고 내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D급번 보면 자, N2가 더 크다 그 얘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N1하고 N2가 있는데 얘가 더 커. 알겠지? 그러면 얘가 크다는 얘기는 표준편차 입장에서 시그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이게 바뀌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y니까 y 바의 시그마보다 x 바의 시그마가 더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f고 이게 지금 g잖아. 그래 안 그래? 작은 쪽이 뭐 하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g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n값을 뭐 비교해 주든 표준편차를 비교해 주든 어쨌든 무언가 하나의 자료를 주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세팅을 할 수가 있으시면 되는 거야. 이거 처음에 좀 헷갈려. 근데 얘들아 딱 그냥 비교가 딱 하나야. 반비례한다 라는 거 하나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자 이러한 상황이니까 f의 최대값은 gx의 최대값보다 뭐하다고요? 작다라고 했네. f의 최대값은 여기고 g의 최대값은 여기니까 당연히 f의 최대값이 g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m에서부터 a까지와 m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이 같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가 맞는 이야기냐라는 얘기야. 그치? 얘들아 이게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같다라는 말은 이거의 간격과 이거의 간격이 뭐하다는 얘기야? 간격이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A가 여기라면 M에서부터 여기가 M이고 얘가 B라면 이 간격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AB는 당연히 B가 더 A보다 뭐다고 했으니까? 크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런데 이 간격은 뭐 해야 돼? 간격은 같아야 돼. 간격이 같단 말은 표준화를 했을 때 같아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그쵸? 그러면 근데 사실은 간격이 당연히 원래대로 따지면 B가 더 뭐 커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B가 더 커야 되는데 간격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히 여기 n값이 뭐하니까 n값이 다르니까 표준화를 시켰을 때 같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B가 커야 되는데 같아진 거 보니까 여기는 n원 값으로 뭐 하는 거야? 조절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얘들아 무언가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하잖아. 그러면 표준화 하시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표준화 하시면. 헷갈리면은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표준화 하시면 돼요. 표준화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잖아. 자, A에서 누굴 빼는 거니 얘들아? M을 빼는 거야. 알겠지? A에서 M을 빼고 이걸 뭘로 나누는 거냐? 잘 봐봐. 루트 M분의 뭘로 나누는 거야? 시그마로 나누는 거거든? 그치? 원래 표준화는 뭐냐면 얘들아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원래 값이었어. 그치? 그런데 n이 추가되면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여기는 루트 n은 얘들아 어느 자리야? 분모 자리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바 입장에서 표준화를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별량값 빼기 평균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근데 편의상 이거 어차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해줘야 돼? 올려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바에 대한 표준화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준화를 할 거냐? 원래 표준화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루트 n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놓으면
바로 우리가 좀 편하게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원래 거에다가 얘를 해주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이렇게 해주면 강혜원 듣고 있는 거 열심히? 졸고 있지 너 지금 얼마나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 봐. 그러면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표준화 할 거야. A에서 누구를 빼는 거니 얘들아? M을 빼.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에서 뽑았으니까. 그러면은 시그마 곱하기 루트 N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왼쪽이. 오른쪽은 B에서 M을 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곱하기 루트 N2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같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얘네가. 알아듣지? 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네. 자, 그러면 이거 없애. 똑같은 거 없애버려. 알겠지? 네. 똑같은 거 없애고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A-M하고 B-M하고 누가 더 커? B 마이너스. 당연히 여기 얘가 더 크지. 얘네만 놓고 보면은. 네. 근데 같아져야 된대. 그 바보 멍청이 아닌 이상 당연히 얘네 둘이 비교하면 얘가 커야 되겠지. 네. 그래야 같아질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루트 n1이 루트 n2보다 크니까 둘이는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을 해보면 n1이 n2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결론을 나는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리을도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나는 어떤 그 직관이 안 와. 알겠어? 직관이 안 오면 이렇게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문제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거 없어요. 알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 선생님 예감에 아마 직관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또 뉴페이스 또 멤버들 이렇게 오면, 계산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잖아. 자, 일단 선생님이 직관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직관도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또 원래 풀어놓고 얘기해줄 테니까 보세요. 모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5인 모 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문 추출할 때, 자, 표본평균의 평균은 A래.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5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표준편차 얘들아 뭐라고? 3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이 직관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5였던 게 3분의 1이 됐지. 몇 배가 작아졌어? 15배가 작아졌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이 n이 루트 n이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15배가 돼야 되는 거야. 네. 아니 그래야 같아질 거 아니야. 예. 그쵸? 그래서 n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225가 답이 돼. 이렇게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어. 이게 직관이야 그냥. 너 작아졌네. 그러면은 누군가 작아지면 누구는 커져야 같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 얘기입니다. 자, 쌤이 근데 방금 말한 게 몰라 모르겠어.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돼요. 뭐 시키면 된다고? 표준화. 표준화는 어떻게 시키냐면은 원래 표준편차가 5였는데 바뀐 게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바뀐 거는 뭐냐면은 원래 표준편차를 뭘로 나누는 거니?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분의 1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뭐 루트 n이 얼마라는 거 바로 나와요? 15라는 게 나오죠. 그럼 n값이 뭐가 되겠어? 225다 이렇게 푸시면 되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풀어도 계산을 풀어도. 자, 여기 볼게요. 표준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다. 표준편차가 얼마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1 되면 좋겠어. 우리 바뀐 거의 표준편차는 원래 표준편차를 뭐 한 거라고 얘들아? 루트 n으로 나눈 거라고. 이게 바뀐 표준편차야. x 바의 표준편차야. 근데 그게 1보다 뭐라고 얘들아?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넘어가면은 루트 n제곱이 4니까 n은 누구보다?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16이 정답이 됩니다. 자, 모평균이 10입니다. 모 표준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그러니까 얘는 n값이 4가 된다 이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평균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여기 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배하고 2 더했으니까 아 나는 32가 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 5네요. 그러면 5 시그마의 x파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x바의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5 하면 돼. 그러면 x바의 시그마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시그마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루트 n으로 나눈 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2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10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32 더하기 10이니까 정답은 42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우리 지금 이런 거는 어떤 지금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산확률 변수에서 변형된 어떤 값에 대한 계산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자,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서 얘가 16이다 이런 얘기야. 그쵸? 그럼 얘가 16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분산이니까 이거 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제곱이니까 4 곱하기 vx바가 얘가 16이야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4로 이렇게 약분해 주시니까는 아 vx바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되는구나 이 얘기야. 그러면은 x바의 분산이라는 거는 시그마 제곱을 뭐를 얘들아? 시그마 제곱을 그러니까 100이라는 거를 뭘로? n으로 나눴을 때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n은 뭐가 된다? 2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얘들아 여러분들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는 4 뭐가 되는 거니? 아니 4vx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4거든? 그러면은 vx바가 4야. 약간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분산 구하라는 것도 결국에는 표준 편차로 통일시키는 게 쌤 생각은 낮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우리가 주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많이 쓸 거야. 이제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표준 편차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막 계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선생님 보니까. 그래서 이게 분산이면 아 원래 그러면은 x바의 시그마가 얼마라는 얘기니? 얘가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루트 n분의 10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라리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약간의 계산의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크게 뭔가 이렇게 아직도 영향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우리는 분산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히 정규분포 같은 경우 다 뭐가 중요해? 표준 편차가 중요해.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입에 이제 막 붙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표준 편차로 바꿔서 계산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문제 다음에 한 문제 더 있다. 자, 어떤 문제겠어? 표도 주어지지 않은 문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가장 좀 지랄 같았던 게 뭐였어? 표가 주어지지 않고 상황만 주어졌어. 근데 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뭐 분산하고 이런 거 막 평균 구해야 돼. 그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변형된 거 구하라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근데 얘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n값이 추가되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런 문제 뭐 못 푸는 거 없어요. 그쵸? 이거 뭐 다 해봅시다. 뭐부터 구해야 되겠다? A부터 구해야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6분의 2가 되고요. 얘는 6분의 3이 되고요. 얘는 6분의 1 된다라는 거 알았어. 자,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러면 x바의 평균이라는 거는 m하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x의 평균을 구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맞죠? 그 다음에 분산은 자 vx바잖아. 그치? vx바는 원래 거의 분산을 뭘로 나눈 거라고? n으로 나눈 거라고. 이해되셨어? 그러면 나는 뭐 원래 거 평균 열심히 구하시고 원래 거 분산 열심히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평균은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주고 분산은 여기가 16이니까 얘를 16으로만 뭐 해주면 되겠어? 나눠주면
x바의 분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쌤이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평균 구하는 거 분산 쌤이 충분하게 설명했잖아 앞에서. 그치? 한번 풀어보시고요. 7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고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x바의 표본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이 뭐일 때 얘들아? 18일 때 x바가 20일 뭘 구하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이 문제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x바가 얘들아 이산확률에서 나오는 게 있고 연속확률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x바가 이산확률에서 나오는 거의 대표 문제가 711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711번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유형이 조금 약간 좀 문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유형 자체는 711번이 대표 유형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 이거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크기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2라고 해서 그치? 크기가 2라는 거는 내가 몇 개 뽑은 거니? 2개 뽑은 거야. 2개. 첫 번째 뽑은 거를 x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뽑은 거는 x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x바가 20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2로 나눈 게 뭐란 얘기야? 20이란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표본 평균이 뭐야? 뽑은 거를 갖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표본 평균 아니야. 그치? 표본의 크기가 2개라는 거는 내가 2개 뽑았어. 그거를 2로 나눈 게 뭐가 되는? 20이 되는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 그 말 이해돼? 그러면 2개 더한 거 2로 나눈 게 20이니까 결론적으로 x1 더하기 x2는 40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몇 개 뽑았으니까 2개 뽑았으니까 x1 더하기 x2는 이게 평균값이니까 우리는 지금 총점을 알고 싶은 거야. 이게 x1과 x2의 합이 얼마인지 나는 지금 알고 싶다 이런 얘기라고 보면 돼.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평균에다가 2개 곱하면 4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뭐 우리가 x1, x2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은 당연히 10 뽑고 얼마 뽑고 30 뽑을 수도 있고요. 20 뽑고 20 뽑을 수도 있고요. 30 뽑고 못 뽑을 수도 있어. 10 뽑을 수도 있다. 이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10 뽑을 때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0은 얘니까 얘가 이제 오면 되겠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고 여기는 뭐 20, 20이니까 a 곱하기 a가 오면 될 것이고 여기는 10 곱하기 30이나 30 곱하기 10은 결국에는 뭐 하겠어?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계산하고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2. 그러면 이거를 더해준 게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a 값을 내가 뭐 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a 값은 어떻게 구하냐? 얘들아 x바의 평균이 18이라는 말은 x의 평균이 5라는 말하고 똑같아? 18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이 뭐라는 얘기야? 18이다 그 얘기라고. 그 평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은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a 값을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라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뭐 곱하면은 5가 될 것이고요. 곱하면은 10a이고요. 곱하면은 15 마이너스 30a가 18이 된다. 뭐 이런 말이 되잖아. 20A 아니에요? 어디가? 여기? 20a.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니? 여기 20이다. 그치? 2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0a가 마이너스 2가 되네. 맞죠? 그래서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a가 5분의 1 구하면 여기 이제 5분의 1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뭐 10분의 뭐가 되겠어? 5가 되고 얘는 10분의 2가 되고 10분의 뭐가 되겠니? 3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10 곱하기 30일 때는 바로 뭐가 되냐?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100분의 뭐가 되겠어? 15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20 곱하기 10이니까 100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돼? 6이 되고 얘는 100분의 15가 또 한번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3개를 다 더하니까 100분의 36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100분의 6이 됐니? 100분의 4지 이 새끼들아 똑바로 안 해?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2 곱하기 2인데 그치? 네. 그러면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 50분의 17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같은 문제가 이제 가장 우리가 조금은 귀찮아할 만한 문제인데 주머니 속에 1이 2개 있고요. 2가 3개 있고요. 3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공이 들어있고 이렇게 저렇게 했고요. x바의 평균과 뭐를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x바의 평균이라는 거는 원래 평균값하고 똑같으니까 원래 평균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이라는 거는 원래 분산을 갖다가 n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무에 몇 개고? 3개 공이니까 n값이 뭐란 얘기니까 3이니까 이거 구하란 말이잖아.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x바가 나와가지고 뭐지?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원래 평균하고 원래 뭐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상황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뭐 구해야 됩니까? 표 이거 뭐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표 이렇게 구했으면 열심히 뭐 하는 거야? 뭐 x거의 평균 구하시고요. 평균 구하면 또 이제 뭐 다 기억나시죠? x제곱 것도 구하고 그러면 분산이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을 다 얘기했었었죠? 네. 그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구하는 거야? vx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평균은 그대로 얘가 따라가면 되고 여기는 분산에다가 3으로 나눈 게 내가 찾는 x바의 분산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여러분이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x바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보는 내가 무언가 새롭게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거의 정보를 가지고 n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계산만 하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5개의 숫자 1이 3개 있고요. 2가 하나, 3이 하나 이렇게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무 추출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됐을 때 n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요. 맞죠? 그러면 이거 그래야 되겠죠. 뭐 이거 이렇게. 그래서 x하고 p 하시고요. 1일 때, 2일 때, 자, 3일 때 그래가지고 넣게 1이야. 자, 5개 중에 너는 3개 있고요. 넌 5개 중에 하나 있고 넌 5개 중에 하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우린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습니까? 평균 당연히 구할 수가 있고요. 분산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평균 구해보시면은 5분의 8이야. 나는 이럴 때가 좋아요. 계산 안 할 거니까. 니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얘들 기말고사는 무슨 싸움이야? 계산 싸움이야, 그냥 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바의 분산 이거라겠지, 얘들아. 그럼 x바의 분산은 뭐냐면 원래 분산, x바의 분산이라는 거는 원래 분산 25분의 16을 뭘로 나누는 거야? n분의 1로 나눈 거거든. 이게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냐? 50분의 1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n값은 뭐가 되겠어? 3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평균이 5건,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얘들아 뭐냐면 그냥 처음에 몇 명을 뭐 뽑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뭐는 누가 주인공이야? X가 주인공이야. 쌤 천천히 정리해 볼게. 그럼 얘는 X의 정규분포라는 게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이렇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 100명을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니까 이 100명이 바로 뭘 말하는 거니 얘들아? n이 100명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뽑았으니까 이제 x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x 바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x 바로. 근데 x 바로 바뀌어도요. 돼요!
쌤 목소리 좀 굉장히 나긋나긋하지? 아주 그냥 잠자기 좋지? 아닙니다. 지금 뭐 밤 11시야? 오늘의 하루를 마감하고. 자, 그렇지 아니잖아. 지금 해가 번쩍 떠 있는데. 자, 5 하시고요. 루트 n이야, 그쵸? 루트 n이면 10입니다. 그럼 10분의 1이니까 뭐 10분의 1을 쓰셔도 되고요. 0.1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랬을 때 4.85, 5.2 이야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 우리가 이거 계속 했던 거잖아.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금 5야. 얘가 5인데 4.85는 요만큼이고 뭐 5.2는 요만큼이라고 해보면 얘는 한 칸 반. 그쵸? 한 칸이 뭐니까? 0.1이니까 5.2는 몇 칸이 되겠어? 두 칸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한 칸 반에 해당하는 여기 1.5, 두 칸에 해당하는 2, 이거 두 개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끝냈던 거를 갖다가 이 n 투입해가지고 이거 새롭게 뭐 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이 과정만 조금 더 추가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다 연습했던 거야? 여기 X나라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거지 뭐 그냥.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들은 새롭게 느껴지면 안 돼. 그냥 바꾸는 것만 내가 조금 익히고 나머지 그걸 바꿔서 풀이하는 과정은 앞에서 했던 거 뭐 하는 거야? 그냥 다 그냥 리발버 복습하는 거야 그냥.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늘 배우는 거, 오늘 하는 거는. 그래도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은 평균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누구 이야기야? X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X에 라는 친구는 정규 분포가 201.5, 1.8의 제곱이다. 그런데 여기서 9개를 추출한다고 했으니까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X바라는 친구는 201.5, 3으로 나누니까 0.6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자, 200 이상이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200 이상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201.5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한 칸이 0.6이니까 얘는 1.5죠. 1.5. 1.5고 0.6이니까 몇 번 가야 돼? 두 번 하고 반 정도를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런 게 만약에 암산으로 안 되시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표준화 시키면 됩니다. 표준화. 200에서 빼지 말고 이제 여기서 빼면 되겠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1.5에서 200 빼고 이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0.6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2.5가 된다. 그래서 이상이니까 요만큼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2.5가 여기 있죠. 여기다가 0.5만 더해주시면 되니까 9938, 5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다. A에서 B 도시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의 소요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이제 10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X는 평균이 M이고요. 표준편차가 이제 10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고속버스들의 소요 시간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n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도요. 뭔가 이렇게 미지수들이 많잖아. 뭐를 그려? 보아뱀 이렇게. 알겠지? 자, 여기가 m이죠, m. 네. 맞죠? 그리고 m에서 5를 빼고 m에서 5를 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좌우 값이 뭐가 더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 여기가, 어쨌든 간에 여기가 m마 5, 여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m프로 이렇게 되겠고요. 요만큼이 이 얘기잖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이제 찾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나누기 뭐 하면 돼? 2 하면 되겠죠? 네. 나누기 2 하면 0.4, 15니까 47, 너구나 나눠갈 수가 있겠네. 네. 결론적으로 여기는 m프로가
이게 몇 칸이 돼야 된다고? 2칸.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몇 칸? 2칸. 몇 칸? 2칸. 오케이? 그러면 표준화해. 표준화 어떻게 하냐? M+5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M을 빼고. 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 원래 시그마 10 곱하기 루트 뭐라고 얘들아? N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게 표준화한 거야. 알겠니? 이게 몇 칸? 2칸. 2배니까. 그쵸? 그게 실질적으로 M에서 M+5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5가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다. 이게 지금 한 칸이잖아. 그치? 얘가 몇 칸이 돼야 돼? 2칸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2칸. 다시 요만큼이 여기 이만큼이 얘들아 뭐라는 얘기야? 한 칸이라는 얘기야. 한 칸. 그러니까는 M+5에서 여기서 요만큼까지가 몇 칸이라고 얘들아? 2칸이야. 2칸.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2. 2칸. 한 칸이라며. 아니. 잠깐만. 너무 헷갈리는데. 여기 2칸. 아, 네. 여기 0.9544가 이만큼 0.9544잖아.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M+5 여기가 표준화 시키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냐. 2칸이니까.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표준화가 뭐야? 여기 M+5에서 평균 빼고 그거를 표준편차로 나눈 거에다가 곱하기 루트 N 한 게 이게 표준화 아니야. 그럼 이 표준화가 몇 칸이 돼야 된다고? 2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친구가 뭐니까 2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얘는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루트 n이 2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n은 4가 되니까 n은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하세요. 그림으로. 알겠죠? 네. 2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표준화한 게 몇 칸이 돼야 된다? 2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자, 720번이고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농구공의 무게는 이렇다. 그러면은 X라는 친구는 600,20제곱이다 이 얘기야. 자, N개를 이무 추출해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요만큼이 0.8185야. 알겠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봐. 자, 봐봐 얘들아. 요렇게 했어. 얘가 지금 뭐가 돼? 600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595가 어디 있을 것이고 595 610은 좀 더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610은 여기가 5차 10차이니까. 그런데 얘가 0.8185래. 그럼 0.8185면 어떻게 붙어야 0.8185가 되는 거야? 1.0이랑 2.0. 어떻게? 얘하고 누가 붙어야 되는 거야? 밑에 이렇게 붙어야 8185가 되겠지. 네. 그러면 너는 몇 칸이고 한 칸이고 너는 몇 칸이고 두 칸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네. 뭐가 두 칸이냐? 610에서 600을 빼고 뭐 해서? 610에서 600을 빼고 이거를 뭘로 나눠? 표준편차 20으로 나누고 곱하기 루트 뭐 n 이렇게 이게 몇 칸이라고? 두 칸 이 얘기라고. 네. 알아들었어? 네. 그러면 얘는 이제 10이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넘어가면 루트 n이 4가 되겠죠. 그래서 n은 뭐가 답이 되는 거야? 16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몇 칸이냐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화한 결과물이 그만큼의 칸수가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얘들아? X바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산항률 거 다 조금 전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정규분포 쪽 넘어가지고 그런 파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모평균이 30이고 모 표준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 x가 주인공일 때는요. 30,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런데 x 바가 주인공일 때는요. 30, 10이고요. 16이잖아, 그치? 루트 씌우면 4분의 뭐가 되겠어? 시그마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이게 한 칸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한 칸이지 이게. 4분의 시그마가. 맞죠? 자, 이렇게 됐다. 얘가 30이고 32니까 뭐 어딘가 있겠지. 32가 이렇게. 요만큼이 0.977이래. 그러면 여기가 0.5란 얘기야? 4772가 되겠지. 그러면 요만큼이 4772가 몇 칸이 돼야 돼? 2칸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지. 아, 네가 2칸이겠구나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32에서 30을 빼니까 얼마야? 2가 될 것이고요. 맞죠? 이거를 뭘로? 원래 표준편차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다. 이게 몇 칸이 돼야 된다고? 2칸이 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기 2분의 1이죠. 아니 얼마니? 이렇게 약분하니까 시그마는 뭐가 답이 되겠어 얘들아?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약간 야매로 하려면 이거 이제 사실 지금 야매를 알려주기가 좀 애매해. 너네가 아직 기본도 모르는데 야매까지 알려주면 좀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이게 지금 몇 칸이야? 한 칸이야. 다시 이게 몇 칸이라고? 한 칸이야. 그런데 이만큼의 간격이 몇 칸이라고? 2칸. 그럼 한 칸은 얼마야? 1.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1. 그럼 시그마 얼마야? 4. 그거 끝나 이렇게 하면 그냥. 일단은 약간 좀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오면 약간의 관계성 가지고 거의 암산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수준들은 그냥. 네. 오이씨. 자, 봅시다. 이거 암산 한번 해볼까? 천천히. 자, 어느 약품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냥 써보자 일단. 자, x 정규 분포 m, 10의 제곱 이렇게. 자, 이 회사가 생산한 약품 중에서 임으로 추출한 25병이니까 루트 n은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x 바라는 친구는 m, 5로 10을 나누니까요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죠? 네. 자, 2000 이상일 확률이 2000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이 요만큼이래. 그러면 당연히 2000이라는 친구 어디 있어야 되냐? 뭐 거의 여기 있어야 되겠지. 2000 이렇게. 그쵸?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여기는 뭐 얼마 될 것이고요. 여기 m일 것이고요. 0.977이니까 0.5 빼고 나면 0.477이 여기가 몇 칸이 되는 거야? 2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평균 m은 누구냐? 이 얘기야. 얘들 한 칸이 얼마라고? 2라고 2. 그러면 당연히 2000에서 2칸만큼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2000 뭐가 되겠어?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그려가지고 판단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얘들아 오늘 처음이라 그래. 이거 좀 지나잖아. 문제 좀 풀잖아. 그럼 사실 기말 부분이 훨씬 더 편해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타이어의 수명을 X라고 하고요. X는 이렇게를 따른다 라고 했네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타이어 중 81개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X바라는 친구는 M, 81이면은 9가 되겠죠. 9라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0.4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럴 때 M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맞지?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50이래. 50이 어딘가 있겠지, 그치? 요만큼이 0.006인 거 보니까 0.006이는 얘하고 짝꿍이 되겠지. 그러면은 너는 두 칸하고도 뭐가 되는 거야? 반 칸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근데 한 칸이 얼마라고 얘들아? 0.4라고. 한 칸이 0.4니까 두 칸 반하면 요만큼은 실제 얼마야? 1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평균은 뭐가 된다? 49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되게 편하죠? 자, A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남자 학교일까? 여자 학교일까? 평균이 60이면 남. 그 선입관을 버리세요. 자, 어쨌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삐 소리를 내도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A 고등학교 학생 중 9명이 탑승을 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라. 이거 뭔 헛소린가 하고 봤더니 얘들아 지금 봐봐. 나에게 주어진 거는 한 명에 대한 값을 나에게 주어졌어. 그치? 네. 그런데 9명이 탑승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애를 뭘로 나눠주면 좋겠어? 9로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9로 얘를 나누면요. 6, 9, 54에다가 9, 1은 9니까 한 명 기준일 때는 61kg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삐소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 내가 기준을 잡아준 거니까 나는 X 바꿔를 내가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이 60 이렇게 보시고요. 원래 표준 편차를 얘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으로 나누면 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삐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삐소리가 나냐? 여기가 60인데 61이 이상이 되면 여기가 삐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한 칸이 2기 때문에 여기는 반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칸이니까 여기가 0.5가 되는 거니 1925가 되고요.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니까 0.5에서 얘를 뭐 하면 되겠어? 빼주면 요만큼이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되겠지. 그러면 0.499 10 만들어서 말씀드렸죠. 4니까 뭐가 되겠어? 30 여기가 8, 5 이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네 일단은 진짜 가서 진짜 수특 레벨 3 한번 풀어봐야 정신 차리지 시키들. 자, 참고적으로 고3 때는 미적분이든 그 확통이든 레벨 3 안 빠집니다. 다 들어갑니다. 빠지지 않고 한 문제도 안 빠지고. 어느 농장에서 판매하는 감자 한 박스는 무게가 평균이 이렇고 표준 편차가 이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25박스의 무게의 총 합을 확률 변수라고 했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다. 오른쪽 이거를 이용해서 뭐 하는 얘기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자, 그러면 25박스니까 얘를 25로 한번 나눠볼까요? 25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쵸? 그럼 20 이상이야. 누가 20 이상이냐? X가 아니고요. X바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X바가. 그쵸? 왜 그러냐면 내가 얘를 적용시켜가지고 한 거니까. 그러면 X바의 정규분포 한번 구해보시면 18은 그대로 올 것이고요. 여기가 25니까 5로 4를 나누면 0.5가 되겠어? 8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한 칸이 0.8인데 18인데 20까지니까 두 칸 반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두 칸 반에서 바깥쪽을 말하는 거죠. 크거나 같다니까. 그러니까 두 칸 반 여기 0.5에서 이 친구를 빼면 0.0062 0.006이니까 또 얼른 이거 체크하는 바보 멍청이 되면 안 되겠죠. 3번이 야 이거 얍삽하다. 너무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x바가 12에서 14가 0.9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다.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13이야. 그런데 얘가 12가 될 것이고 얘가 14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만큼이 1.65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요만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14에서 13을 빼고 그거를 뭘로?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니까 4가 되겠죠. 4가 되고 곱하기 루트 n이 1. 뭐가 된다고? 65가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얘가 여기서는 1.65 요만큼이 1.65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맞나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뭐 1이니까 루트 n이라는 게 여기다가 4가 곱해지면은 4 곱해지면 얼마니? 4, 1은 4, 6, 4, 24, 1, 20이니까 6.6이야? 뭐 있다 이야? 어? 낚일 뻔했다 여기서. 이거 봐봐. 이 나쁜 놈의 식이다 이거 진짜 이거. 제곱이요. 와 이거 진짜 인간 말종이다 진짜.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그렇지? 이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4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면 루트 n이 뭐가 되니? 3.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럼 n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얼마가 되겠어? 크다니까 10.89래요.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은 뭐가? 11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아셨죠? 꼭 좀 이렇게 할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쌤도 금방 속아 넘어갔어. 그러니까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이제 데리고 오면 안 돼. 자, 여기 봅시다. 자, 어느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한 개의 길이는 평균이 14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중 이무 추출한 n개의 길이가 뭐 이렇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은 x바라는 친구는 자, 140 그대로 따라올 것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0 이거에 제곱 이게 이제 한 칸 역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가 135잖아. 표 한번 그려봐 얘들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140이고요. 얘가 135인데 얘가 135보다 x가 크거나 같으면 0.933이니까 어차피 933이가 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몇 칸이 돼야 돼? 한 칸? 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한 칸 반.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한 칸 반이 되면 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140에서 135를 빼고 루트형 시그마가 이거니까요. 20 곱하기 루트 n이라는 친구가 1.5가 돼야 된다고 5가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5가 되니까 약분하면은 4분의 1, 4 곱해주니까 얘는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얼마? 36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x바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 문제를 풀어봤어. 근데 이제 이 파트는 이제 x하고 x바가 이제 x의 확률과 x바의 확률이 같이 나와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푸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자 봅시다. 자,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12 이상일 확률을 p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무 추출하였습니다. 그럴 때 평균이 12 이상일 확률을 q라고 했고 p 더하기 q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x 거 여러분이 하나 그리시고요. x 바꿔도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려주시면 돼요. 두 개 그려주시고 x 거 얘는 x 바꿔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10이야.
얘가 10이고 얘가 이제 뭐 12라고 한번 해보고요. 12 이상이니까 요만큼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뭐니까 2인 거 보니까 이게 몇 칸이겠어? 한 칸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 칸이니까 얘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가 0.3413인 거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이 P라는 친구는 5에서 0.3413을 빼면 되겠지. 그럼 0.1587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뭐냐면 자 얘가 똑같이 12가 될 것이고요. 12 이상이야. 그냥 12니까 얘가 이제 1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몇 칸이냐 그 얘기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x 바라는 친구는 정규분포 하시고요. 10, 얘가 4였잖아. 그래 안 그래? 4였으니까 원래 거를 갖다가 루트 4로 나눠야 되니까 1제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한 칸이었지만 얘는 몇 칸이 되는 거니 얘들아? 두 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나요? 왜? 한 칸이 1이니까 x만은. 그러면 12 이상이니까 얘도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두 칸. 얘는 그러면 0.5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0.022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값은 0.1587, Q값은 0.0228. 이거 두 개를 더한 값 더한 값 0.1815 이게 답이라고 합니다. 에? 이렇게 큰 거 잠깐만 0.0228 0.1587Q 이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치? 맞아? 1. 아, 맞구나? 하여튼 이렇대요. 답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아 P하고 Q가 이제 동시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P 거 계산하고 Q 거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값을 이제 뭐 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니까 조금은 더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했던 내용들 뭐 잘 좀 복습이 되고 나면 뭐 충분히 여러분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의견 보겠습니다. 2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고 x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에게 줬고요. 크기가 n. 그러면 당연히 뭐 n 값 구하는 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자 x라는 총 정리 한번 해볼게. 얘는 100, 4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x 반하는 친구는 100, 루트 n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이게 성립한다 이 얘기거든. 뭐 이런 얘기 있어. 그림 좀 여러분 많이 그려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100인데 얘가 88이야. 그러면 얘가 4니까 88은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 몇 칸이라고 보면 되겠어 얘들아? 3칸이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죠?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102가 돼서 이렇게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 이렇게 같아질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도 몇 칸이 돼야 되더라? 3칸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한 칸이라고. 이게 한 칸이니까 루트 n 분의 4에다가 뭘 더하면 3을 곱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 간격. 그쵸? 이게 한 칸이야 한 칸. 한 칸에다가 3칸이 돼야 되니까 3을 곱했어. 그게 바로 얘가 100이고 얘가 102니까 이게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날라오면 루트 n이 6이니까 n은 얼마? 36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대로 풀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102에서 100을 뺀 거 2를 갖다가 원래 시그마 얼마입니까? 4로 나누고요. 여기다가 루트 n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3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문제 풀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A의 무게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A 중에서 이무 추출한 한 개의 무게가 130 이상이면 한 개 추출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그냥 이거는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 개 이상을 추출했을 때가 이제 N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루트 N으로 나눠야 되니까 1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130 이상일 확률이 P1이고요. 4개를 추출했을 때 130 이상일 확률이 P2가 된다.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P1의 값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두 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120이고 얘도 지금 120이야. 똑같이 얘가 130, 얘가 130이 되는데 요만큼. 근데 얘가 지금 10이잖아. 그래 안 그래? 10이니까 얘는 한 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30 이상이라는 거는 한 칸이 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0.5에서 얘를 뺀 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0.1587이 바로 P1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X 받고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시면요. 120 하고요. 4개니까 루트로 나누면 2로 나누는 거가 되겠지. 2로 10을 나누면 5에 뭐가 되는 거니?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몇 칸이 되겠어? 2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130 이상은 여기가 될 거니까 2칸은 여기가 되니까 얘는 0.0228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P1은 P2 빼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친구를 빼기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길이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X라는 친구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4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고요. 선생님 X 바꿔까지 같이 해보고 해볼게요. 자, M, 얘는 16개를 추출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루트 4로 나누면 얘는 1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선생님이 X 바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도혜야, 놀자. 자, 같이 놀자, 도혜야. 혼자 놀지 말고. 자, 여기 보자. 여기가 지금 일단 M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M이야, 이렇게. 항상 그려놓고 얘들아, M부터 A까지잖아. 그치? 그러면 A는 당연히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A는 이렇게. 근데 얘가 0.3413이니까 0.3413 많이 보면 이제 알아. 한 칸이라는 거 바로 알아. 그러니까 한 칸에 해당하는 게 한 칸은 뭐냐면은 표준편차가 지금 얼마야? 4지. 그럼 여기 있는 A는 그게 뭐라 M에서부터 얼마큼 큰 거야? 4만큼 큰 거가 되겠지. A는 M+4가 되겠네요. 맞아요? A는 M+4야. 자, 이거일 때 16개의 길이가 표본 평균 A 빼기 2 이상일 확률하겠지. 근데 A 빼기 2인데 A가 얘들아 뭐야? M+4잖아. 그럼 M+4에서 2를 빼니까 M+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이거는 즉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 M+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A 빼기 2가 될 거고요. F이니까 요만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런데 얘는 한 칸이 얼마니까? 1이잖아. 그럼 얘는 몇 칸이 되겠어? 2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M이고 얘가 M풀이니까. 맞나요? 결론적으로 2칸은 여기가 될 것이고요. 내가 찾는 부분은 0.5에서 얘를 뺀 거니까 0.0228 1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군용 위장크림. 봐봐. 상한학교 이런 새끼들 하여튼 그냥. 문제도 꼭 하여튼. 자, 군용 위장크림 한 개의 무게는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의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해줬네. 이런 새끼들 봐라. 하여튼 나쁜 놈의 새끼들이요. 자, N, 시그마 제곱이래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공장에 생산하는 군용 위장크림의 이므로 한 개를 택했을 때 무게가 50 이상일 확률이 요만큼이라고. 알겠어.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다 그려볼게. 어차피 두 개 같이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X고요. 얘는 X반. 선생님 문제 풀이하는 방법 잘 봐봐. 자, 얘들아 50이 그러면은 이상일 확률이 이거잖아. 그럼 50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지. 얘는 ME가 될 것이고 ME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0.1587은 여기가 0.3413 한 칸. 아, 한 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가. 알아듣겠어? 오케이. 자,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이라는 친구는 M에다가 한 칸, 시그마 하나를 더하는 게 50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M에서 한 칸만 왔으니까 시그마 하나만 이렇게 온 거야. 자, 이 공장에 생산하는 군용 그림에서 4개, 오케이, 4개, 그러면은 N, 4개니까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얘가 50 이상일 확률.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얘가 일단 어쨌든 M일 것이고 얘가 50 이렇게 되겠지. 이 확률이 얼마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이 상황으로 보면 50 마이너스 M 분의 시그마. 이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놈 식기가 뭐였어 얘들아? 1이었어 1.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50에서 마찬가지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곱하기 누구라고 해? 루트 뭐라고 얘들아? N.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얘가 지금 2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란 얘기야? 1이잖아 1.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1 곱하기가 너는 몇 칸이란 얘기야? 2칸이란 얘기구나. 요만큼이 2칸 이런 얘기지. 됐나요? 그러면 2칸이니까 여기가 될 것이고요. 0.0228 해서 이렇게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야. 사실은 진짜 처음이니까 지금 이렇게 유치원 애들 다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 똑같은 상황이지 얘들아. 똑같은 상황인데 얘가 4개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똑같이 50개 똑같이 이게 다 똑같은 거야. 다 그냥. 그쵸? 근데 얘가 4개가 됐잖아. 그래 안 그래? 4개가 됐으면은 2개가 똑같은 상황이 되려면은 얘는 뭐가 돼야 돼? 얘가 한 칸일 때 당연히 루트 n만큼. 즉 몇 칸이 될 수밖에 없어 얘가? 2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감이 오면 그냥 문제 읽으면서 바뀌는 게 없네? 0.1587이니까 50 이상이 너는 한 칸이네? 네가 커졌으니까 여기가 더 작아져야 된다고, 그치? 그럼 너는 2칸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뭐 이거구나 라는 거 사실 뭐 금방 알 수도 있어. 나중 되면 조금 더 문제 풀면. 그래서 n값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라는 어떤 그 비례관계를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고.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등교할 때 가져가는 책가방의 무게는 이렇대요. 아따, 대단하네. 자, 6.5, 표준 편차가 2의 제곱 이렇게 됐어. 자, 이 고등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으로 선택한 한 명이 등교할 때 가져가는 책가방의 무게가 5.5 이상일 확률, 그쵸? 맞죠? 그럼 얘들아 5.5면은 선생님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5.5면 얘가 6.5인데 5.5면 여기가 되겠지. 근데 얘는 2가 한 칸이니까 몇 칸이 되겠어? 반 칸이라고 보면 되겠다. 얘가 5.5니까 반 칸이면 여기야. 이상의 확률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P1은 뭐가 되는 거? 0. 여기다가 0.5 더하면 되니까 692로다. 이렇게 P5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P1하고 P2하고 더했더니 요 딱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P2라는 거는 여기에서 P1 값을 일단은 빼야 되겠다. 그쵸? 그랬더니 나 소수 계산 싫어. 얼마래? 이걸 0.977이래. 0. 뭐라고? 977이란 얘기야? 그럼 977이는 이 친구가 되는 거고 뭔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얘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16명이 등교할 때 가져가는 책가방 무게의 표본 평균 A가 A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하시고요. 요렇게 됐어요. 그쵸? 이하가 뭐야? 이하가
A 이하가 P2니까 그럼 A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A가.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6.5야. 그리고 16개니까 X 바꿔 계산 한번 해보시면 4로 루트 16이니까 4로 얘를 나누면 6.5,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즉 0.5가 되겠지. 맞나요? 0.5인데 두 칸이 요렇게 한 칸, 두 칸이 가는 곳에 여기 A가 있어야 되니까 6.5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됩니까? 1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7.5가 내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느 지역 학생들의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X라는 친구는 M, 30이니까 3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 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9명을 추출했어요. 그러면 X 바라는 친구는 M, 3으로 나누겠죠? 3으로 나누니까 15가 되겠어?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X 바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함수 GK하고 HK를 요렇게 라고 했어. 자,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GK는 X 거야. 누구 거야, 얘들아? X 거야. HK는 X 바 거야. 알겠지? 자, GK는 X 거, HK는 X 바 거. 하여튼 이렇게 됐대요.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자. 알겠음. 골라보겠음. 자, G0이면은 K자리에 0 들어간 거니까 M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뭐 2분의 1이겠지. 네. H도 K자리에 0 들어가니까 M이니까 얘도 2분의 1이겠지. 그러면은 기억번은 뭐가 되겠어? 참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지? 90이 되겠지. 여기는 뭐가 1 더하면 뭐가 되겠어? 3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에 딱 보면 칸 차이가 얼마가 나 얘들아? 3칸이잖아. 그치? 3배잖아. 3배. 그러니까 얘는 딱 맞겠다라고 감이 오면 좋은데 감이 안 오면 괜찮아요. 그리면 돼요. 우리는 손과 뭐가 있으니까 펜이 있으니까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알겠지? 여기가 M이고 여기 똑같이 M이야. M 더하기 90이야. 알겠지? M 더하기 90이 여기 있다 그래. M 더하기 90. 얘는 M 빼기 얼마야? 30이지. 그럼 M 빼기 30이니까 여기 M 빼기 30이 여기 있다 그래. 그러면 이거 두 개 똑같냐? 이거 물어본 거라고 항상. 알겠니? 그럼 생각해봐. 여기 M 더하기 90에서 M을 빼. 그럼 90 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35로 나누면 너는 3칸이구나. 이런 얘기 3칸. 맞죠? 여기는 여기서 얘를 빼. 그럼 얼마 남아? 30 남지. 30을 10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도 몇 칸인데 나도 3칸이야. 이런 얘기라고. 그럼 당연히 두 개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또 미지수 나오니까 또 반기식 또 그냥 이해 안 돼서 또 그냥 이러고 있어 이놈 새끼야. 표준화 시키는 연습 좀만 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다가 1도 여기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가 1이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얘들아. 왜냐면 얘네가 이미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잖아.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뭐 3분의 1이 되든지 뭐 그딴 식으로 돼야 뭔가 이렇게 3분의 1 차이가 나야 이렇게 짝짝 이렇게 양쪽으로 합쳐지면서 1이 나오지. 똑같은 값이 되면 이게 말이 되냐고. 말 안 돼. 네. 표준화 해보면 돼요. 네. 뭐든지 표준화 해보시면 돼요. 여기 1 들어가면 M 풀 30K고 얘는 M마 30K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M 풀 30K니까 여기가 M 풀 30K라고 하면 M마 30K면은 얘하고 똑같이 이 위치일 거 아니야. M마 30K가. 그치? 그러면 당연히 기억 작건 같으니까 이만큼인데 얘는 큰 같으니까 요만큼인데 이거하고 이 칸수가 다르잖아. 그치? 이거는 얘가 한 칸일 때 얘는 3칸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럼 M마 30은 훨씬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알아듣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개가 같은 어쨌든 절대값이 같은데 어떻게 1이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억내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X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다. 그러니까 X라는 친구는 X는 60,5의 제곱이란 얘기고요. 제품의 무게가 50 이하인 제품은 불량으로 판정하겠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불량으로 판정될 확률이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얘가 60이고 얘가 5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만큼이 불량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한 칸에 오니까 얘는 두 칸 가겠지. 그러면은 두 칸이니까 얘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0.98이 정상, 0.02가 불량이 되겠지. 그러니까 불량률은 50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량률이 뭐라고요? 50분의 1이야. 불량률 50분의 1. 여기까지 됐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불량으로 판정한다. 오케이. 불량 P는 50분의 1이야. 자, 2,500개를 추출했어요. 2,500개 무게 평균을 X바.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했어.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X바는 60, 얘가 2,500이죠? 2,500 루트 씌우면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겠죠? 50을 5로 나눌 거니까 얘는 10분의 뭐가 되겠어? 1. 즉 0.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봤대. 이거 뭔 소리지? 너 뭐 어디서 나온 거야? 뭘 어디서 나와? 이거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줬을까? 그 이름도 유명한 이항분포. 네? 이항분포. 아, 네. 그러니까 불량인 이 Y의 이항분포는 뭐냐면 2,500, 여기 뭐가 된다고? 50분의 이렇게 되겠지. 네. 몇 가지 가능해? 예. 그러면 여기에서 M이라인은 뭐가 되냐? 50이 되고요. 시그마 제곱은 바로 뭐가 되냐? 49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불량에 대한 정규 분포는 맞죠? 예. 50,7에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사실 얘는 불량품의 개수까지 포함해서 X 보통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놀았었는데 심심하니까 너 하나 더 튀어나와 이 이야기야. 이건 좀 어렵죠 사실은. 이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한번 나 판단해줘 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단해 볼게요. X바가 60보다 크거나 같다가 2분의 1이냐? 평균이 60이니까 당연히 너는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Y가 57이면 뭐가 되겠어? 한 칸이겠지, 한 칸. 한 칸? 네. 한 칸? 그래, 안 그래? 네. X바 50, 57. 여기 한 칸. 네. 얘보다 크다니까는 요만큼이니까, 그치? 네. 한 칸. 59.9, 60인데 0.1이잖아. 네. 그러면 얘도 뭐가 되겠어? 이렇게 60, 한 칸, 59.9, 0.1이니까. 네. 이거. 두 개 똑같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 아이씨, 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이무의 양수 K에 대해서 60 빼기 K에서 60 더하기 K의 XY 60 빼기 K와 60 더하기 K의 X바가 누가 더 커야 되냐?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는 한 칸이 0.1이야. 얘는 한 칸이 얼마야? 5야. 네.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뭐 한 거야? 한 칸이 커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모르겠잖아 얘들아. K에다가 그냥 5 집어넣어. 뭐 그냥 집어넣어 이렇게. 상관없잖아. 왜 임의의 양수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이거 막 가지고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임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무거나 해. 네 맘대로 왜 그 얘기하냐. 그럼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55에서 65지. 그러면은 여기가 55고 얘가 65면 X 입장에서는 한 칸 한 칸 개념이 되는 거야. 알아듣죠? 그런데 X바 입장에서 보면 얘들아 여기가 60이야. 얘가 55고 얘가 65잖아. 그럼 얘는 몇 칸이냐? 0.1이 한 칸이라고? 몇 칸이야? 얘가 5칸이 아니고 50칸이야, 50칸.
얘는 한 칸이었지. 네. 몇 칸이라고? 50. 50칸이니까 저기 이렇게 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 있으면 여기에쯤이야.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기억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고요.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소화를 하려면 정규분포, 이항분포 쪽 공부를 확실하게 돼야 돼. 그 생각을 해봐라. 아니 여기서 제품의 뭐 불량 이야기를 했잖아. 불량 이야기. 불량 이야기했고 불량에 대한 내가 확률을 구했으니까 이항분포 할 때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던 거야. 뭔가 P값이 나왔고 개수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 뭐야? 다 이항분포라고 다 힌트 줬는데 나만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당연히 Y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리겠냐고. X 거, X 바꿔, Y 거. 알겠지? 네. 이 세 개가 딱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 이거 푸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사실 될 리가 되지 않고 디귿번 같은 거 보자마자 바로 우리가 답을 나올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공부 좀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약간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 정확하게 내가 꿰뚫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뭐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뭐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네요. 뭐 이렇게 뭔가 좀 별로 이렇게 우리 스타일이 아닌데 어쨌든 목요일 날 이 모평균 추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에 만나요.